마무리 그리고 시작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같이 볼까요? 네. 오늘 오늘 윤석열 대통령 첫 형사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오전 10시죠. 오늘 오전 10시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오늘 1차 공판 준비 기일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첫 형사재판 참석한다. 더불어서 오늘 구속 취소 청구 신문도 같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참석할 예정이다라는 거예요. 네. 요거는 지금 시작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윤 대통령 이 내란 혐의의 형사재판은 오늘이 이제 시작이다라는 건데 이게 장 변호사님 사실 형사재판 지금까지는 헌재에서 탄핵 심판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은 뭐가 다른 거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시청자분들. 그렇죠. 탄핵 재판과 그리고 형사 재판은 엄격하게 구별이 됩니다. 물론 탄핵 심판 절차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이 준용되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나름대로 재량도 또 펼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일단 탄핵 절차라고 한다면 헌법재판의 일환이고 그리고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징계 처분의 성격을 갖습니다. 결국 직을 파면하느냐 아니냐 이걸 결정하는 것이 탄핵 심판 절차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형사 재판은 말 그대로 범죄 혐의를 따져보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이 범죄 혐의에 대해서 유죄인지 무죄인지 그리고 유죄라면 양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형사재판에서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탄핵재판보다는 아무래도 형사재판이 좀 더 시기상으로도 많이 걸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일단 탄핵재판 절차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마무리 수순에 있지 않느냐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고 형사재판은 오늘로 공판 준비 기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아마 오늘부터 해서 앞으로 이제 공판 준비 기일도 수차례 잡힐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정식 공판 기일까지 잡힌 후에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좀 잘 들어보면 헌재에서 있었던 거는 직을 면할 정도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인 반면에 오늘부터 시작되는 형사재판은 실질적으로 이게 유죄인지 무죄인지 유죄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유죄인 것이냐 어느 정도로 중한 이 형인 것이냐 여부를 꼼꼼하게 좀 따지는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때문에 헌재에서의 심리보다 형사재판이 더 길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고 더 꼼꼼하게 들여다볼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더불어서 오늘 형사재판 말고 구속 취소 청구 신문도 같이 열리죠. 근데 이걸 또 보면 이건 박상수 변호사님 지금 보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형사재판 무죄를 지금 주장을 하는 지금 상황인 거긴 한데 구속 취소 심리입니다. 근데 언뜻 생각할 때 아니 분명히 구속될 때 영장 실질 심사가 영장 실질이 있고 구속 취소가 있고 이건 또 뭐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영장 실질 심사 같은 경우는 이제 구속영장을 이제 발부하기 전에 이제 이 형장 실질 심사를 거의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 법이 형사소송법이 그래서 법원에 판사가 한번 보고 영장을 내줄지 말지를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게 영장 실질 심사인데 구속 취소가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 이제 체포가 된 다음에 체포된 그 기간 일정한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도가 됐는지 안 도가 됐는지 그러니까 그 기준을 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될지 일 기준으로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아직 이게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논쟁이 늘 좀 있어 왔는데 이번에 그 시간을 좀 이렇게 엇갈리게 이렇게 그 판단이 되도록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그 구속 취소 청구 신문을 하고 나면 이에 대한 아마 그 확실한 기준이 세워지는 판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것을 기준으로 형사 실무가 돌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뭐 대통령이 구속이 풀려 나오냐 아니냐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러한 판례가 나오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구속 취소 신문이 있고 오늘 여기에 대한 결과는 오늘 언제쯤 나오게 되는 걸까요, 박 변호사님? 일단 오늘 신문을 하는 거고요. 선고는 결정 선고는 뭐 바로 나오지는 않고요. 조금 있다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시간은 좀 두는데 이렇게 뭐 길진 또 않아요. 이거는 거의 바로 결정이 되는 편이죠. 오늘 중에 나올 수도 있다. 조금 이제 그거는 재판부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그렇게 며칠씩 막 그렇게 걸리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언제라고 딱 꼬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만약에 이 구속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보석이 풀린 상태에서 몸에 이제 인신 자유가 있는 상태에서 형사 재판에 임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또 굉장히 다를 수 있는데 장 변호사님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형사법상에 그러니까 피고인이 구속된 피고인이 풀려날 수 있는 방법은 구속 취소 아니면 보석 두 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 건 구속 취소입니다. 이건 네. 말 그대로 구속 사유가 없어졌거나 소멸됐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속된 게 부당하다라는 것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실무상으로는 구속 취소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저도 사실은 변호사 생활 10년 동안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좀 엄격한데 따라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신청도 저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구속 취소가 안 되면 다음에는 보석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왜 보석을 먼저 청구를 안 하고 구속 취소를 먼저 했냐면 네. 결국 구속 취소는 구속이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수사권도 없는데 본인을 구속시켰고 그리고 이제 구속 기간도 잘못되었기 때문에 구속 기간이 1월 25일이 만료됐으나 그 이후에 기소가 됐기 때문에 구속이 잘못되었다라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과 보석은 말 그대로 구속은 인정하되 네. 여러 가지 뭐 일신상의 사유 등등으로 인해서 보석을 허가해달라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조금 법적으로 의미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먼저 구속 취소를 신청했지만 이거는 이제 기각될 가능성이 높고 그 이유는 아마도 바로 보석 청구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아하, 이거는 네. 한 말씀만 좀 보태면 이게 일기준이냐 시기준이냐가 이게 확실한 기준은 사실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법조계 안에서도 지금 논쟁이 있는데 그래서 1월 25일에 종료가 됐냐 안 됐냐도 이게 논란이 있는 거인 상황인데 그래서 충분히 그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한 번쯤 주장해 볼 수 있는 법리적으로도 주장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사안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실제 작년에 다른 형사 사건에서 이와 같은 날짜를 좀 잘못 계산해 가지고 구속영장을 잘못 청구하는 바람에 그 석방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석방이 되면은요 다시 동일 사유로 구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계속해서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법원의 판단을 한번 받아볼 네. 가치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장 변호사님은 사실 이게 받아들여지는 게 흔한 경우는 아닌 것 같다. 왜? 나도 10년 넘게 지금 변호사 하면서 이게 받아들여진 경우는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박 변호사님은 근데 사실상 그런 이게 받아들여진 사례가 있긴 있다. 그리고 실제 이 날짜 계산이 구속영장 청구 이후 시한이 언제까지인지 명확하게 지금 좀 얘기가 안 되는 딱 구분지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짚어볼 필요도 있다. 제기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윤 대통령 직접 나와서 본인 입장을 얘기를 한다고 하죠. 뭐라고 얘기하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형사재판은 오늘 시작입니다만 아까 저희 키워드가 마무리 그리고 시작이죠. 그럼 뭐가 마무리가 되는 것이냐. 헌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탄핵 심판은 이제 마무리 수순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기사 같이 볼까요? 윤이 끌어내라 지시 주장한 조조 경찰청장 오늘 윤 탄핵 심판 출석한다입니다. 어제 저희가 전해드릴 때 내일 조지호 청장 증인으로 지금 신청이 됐는데 과연 나올 것이냐 현재 암투병 중이고 건강상의 이유로 못 나온다 그랬는데 구인장을 지금 발부했는데 어떻게 할까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조지호 청장 쪽에서 나오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직접 나와서 이 증인으로서 얘기를 할 거다라는 건데 제목에 지금 나와 있죠. 조지호 청장한테 이목이 쏠리는 이유 그동안 윤 대통령이 끌어내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검찰 진술을 했다라고 좀 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이 조 청장 쪽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그 대통령이 6번이나 전화 와서 국회의원들 체포하라는 지시도 거부하는 등으로 오히려 계엄군의 실행 행위를 도와준 게 아니라 사실상 방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판례에 의해서 이 정도까지 하면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변론했습니다. 네, 6번의 전화 통화가 있었다라고 변호인도 얘기를 했죠. 이 6번의 전화 통화 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알려진 건 그래요. 6번의 전화 통화가 있었고 검찰 조사에서 조 청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6번 통화가 모두 결론적으로 국회의원 체포를 닥다라는 내용이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이 비상계엄 선포하고 해제 전까지 4번, 해제 후에 2번, 그래서 토탈 6번의 전화가 왔었다라는 건데 이 6번 모두 다 끌어내라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검찰의 진술이 박 변호사님 오늘 직접 직접 나와서 윤 대통령이 끌어냈다라고 지시했습니다라고 말을 할 거냐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지금 보면 변호인이 지금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변호인의 인터뷰는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 변호인의 인터뷰는 무죄 변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사사건 변호를 할 때 유죄를 자백을 하고 양형을 이렇게 좀 낮추는 그런 변론을 할 때가 있고 네. 그냥 완전히 이거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무죄 변론을 할 때가 있는데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 측은 무죄 변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무죄 변론을 할 때는 이제 아예 이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 내란 주요 업무 종사 혐의에서 아예 책임이 없다. 이쪽으로 변론을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네. 가져가려면 모든 책임은 지시한 대통령에게 있고 나는 그것을 오히려 막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네. 그것을 못 막았을 뿐인데 그래서 이렇게 벌어진 거지 나에게 책임을 돌릴 수는 없다. 좀 판례도 이 정도면은 이렇게 책임을 돌릴 수 없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변호인이 지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똑같은 그런 스탠스를 헌법재판소 와서도 유지를 해야 나중에 조지호 경찰청장의 형사법정에서도 네. 그 스탠스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오늘 신청한 증인들, 물론 헌재가 나머지를 기각하고 이렇게 채택한 거긴 하지만 오늘 신청한 증인들은 대통령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될 증언을 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조지호 경찰청장도 지금 뭐 6번의 통화를 받았고 그중 4번은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고 2번 마지막에 받았을 때는 그 얘기를 했대지 않습니까? 당신 때문에 되게 일찍 끝나게 돼서 뭐 그렇게 잘 됐다라는 식으로 약간의 질책성에 그런 말이 들어가는 걸 보고 사임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그것도 자신이 이제 그 무죄의 증거로 삼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 내란 주요 업무 종사라는 것은 만약에 유죄가 인정이 된다면 최소 15년에서 20년 정도 선고를 받는 중범죄이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 측에게 그렇게 유리하지 않은 변론을 오늘 진술을 할 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이 조지호 청장 입장에서 아까 지금 저희가 변호인의 얘기를 들어봤지만 변호인이 얘기를 하는 건 기본적으로 무죄를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지시가 내려왔고 지시를 따랐을 뿐이다라는 이 논리로 갖고 가야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직접 헌재에 나와서도 검찰에서 했었던 그 진술 윤 대통령이 끌어내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이 진술을 유지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래서 과연 이런 얘기를 한다면 윤 대통령 쪽에 유리한 증인이냐 윤 대통령 쪽에서 신청한 증인인데 글쎄 이게 유리하게 작용을 할까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조지호 청장이 계엄 선언이 있고 그 다다음 날 12월 5일이죠. 5일 날 국회에 나와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포고령에 따라서 23시 37분에 경찰청장이 전면 통제를 지시했습니다. 계엄군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까? 계엄사령부로부터 요청을 계엄사령부 누굽니까? 계엄사령관입니다. 저한테 전화했습니다. 사령관이 직접 전화로 해서 예. 경찰청장이 지시를 한 겁니까? 예. 포고령 1호에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 자, 의원들이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게 통상의 정치 활동입니까? 답하세요. 포고령 1호에 해당되냐고요? 그것은 일단 국회가 기본적인 제가 다시 물을까요? 정치의 장이지 않습니까? 저는 된다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네. 지금 잘 들어보셨죠? 지금 사실 지난 12월 5일 날 국회에 나와서도 조 청장은 포고령에 의거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는데 윤건영 의원이 물어봐요. 지금 이게 정치 활동의 일환이라고 판단을 하신 겁니까? 라고 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사실 장 변호사님, 네. 사실 저 얘기를 보면 나는 그게 정치 활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라는 얘기인즉슨 윤 대통령의 포고령이 있었고 나는 그거에 맞춰서 뭐 위법한 게 없고 그러니까 나는 잘못이 없다는 취지가 분명하게 좀 성립이 되는 듯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나와서 뭐라고 할 거냐 혹 윤 대통령 쪽에서 사실 그걸 생각을 하고 불렀을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아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당연히 조지호 청장의 진술들이 조금은 바뀌기를 기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앞서서도 뭐 검찰 조사라든지 수사기관에 나가서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라고 진술을 했던 사람들도 헌법재판소의 증언대에 올라서는, 그리고 대통령을 면전에 두고서는 진술이 조금씩 바뀐 경우가 있었거든요.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은 조지호 청장의 진술이 바뀌거나 또는 그 뉘앙스가 조금은 변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앞서 박 변호사님 얘기 주신 것처럼 저는 오늘 조지호 청장이 그날 있었던 일을 그대로 진술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련해서 뭐 검찰에서도 조지호 청장이 뭐 6번이나 대통령에게 그날 밤에 전화를 받았고, 그 취지가 다 국회의원들을 빨리 끌어내라고 닥다라는 취지였거든요. 그리고 6번이나 통화한 내역들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진술해 주실 것이라고 보이고, 만약에 대통령이 당시에 의원들을 끌어내라 뭐 이런 닥달이 아니었다면 네. 6번이나 다급하게 전화를 해서 무슨 할 말이 있었는지, 이 부분도 저는 좀 의문이 들거든요. 단순하게 뭐 국회 경비를 위해서거나 아니면 질서 유지를 위하는 그런 지시가 6번이나 저렇게 다급하게 전화를 할 내용이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조지호 청장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당일 지시를 받았다라는 점이 좀 더 합리적으로 맞는 얘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마지막 증인입니다. 오늘 네. 7시에 이제 증인 신문이 시작이 되는데, 아마 오늘 헌법재판소의 재판 자체가 야간 재판으로 밤늦게까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고, 그럼 조지호 청장이 관련해서 본인이 겪었던 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던 지시, 그 내용 그대로 진술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조지호 청장이 검찰의 진술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두 분이 공통적으로 지금 전망을 해주셨어요. 조지호 청장의 진술이 사실 주목이 되는 이유가 결국 윤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를 지금 가려줄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조 청장한테 지금 이목이 쏠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조 청장, 이 계엄 해제된 이후에 윤 대통령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상민 장관이 지난 7차 변론 때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죠. 먼저 들어보고 오실까요? 대통령님, 계엄 해제는 신속히 해제를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말이야, 그렇지 않아도 좀 전에 서울청장인지 경찰청장인지 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신속하게 의원들을 출입을 시켜서 계엄이 빨리 해제되고, 그 덕에 유혈 사태, 최악의 경우에 유혈 사태도 일어나지 않고 잘 해결된 것 같다. 그래서 그 서울청장인지 경찰청장인지를 잘했다고 칭찬해 줬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지금 이상민 장관은 내가 윤 대통령이랑 계엄 해제 이후에 통화를 하면서 아유 잘 끝내셨어요 얘기하니까 안 그래도 뭐 서울청장인지 경찰청장인지 빨리 좀 신속하게 의원들을 들여보내서 내가 뭐 잘했다라고 얘기를 했어 라고 얘기를 지금 이상민 전 장관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잘했어 라고 얘기했다는 윤 대통령 그 말에 대해서 여기 좀 볼까요? 네. 비상계엄 해제 의결 직후 윤 대통령이 조지호 청장이 죄송하다라는 뜻을 표했다 그래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수고했다, 덕분에 빨리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 청장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난 이게 다소 뼈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검찰 조사에서는 얘기를 했었다라는 게 보도로 지금 전해졌죠. 근데 이게 박 변호사님 사실 뼈가 있는지 없는지는 이게 어간상에 느끼기 마련인 거잖아요. 이거 사실 조 청장 아니면 아무도 알 수 없는 건데 요 발언도 오늘 유지가 될 것이니까 뭐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판단의 영역 아닙니까? 네, 이상민 장관도 저러한 발언, 비슷한 발언을 서울청장인지 경찰청장인지한테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비슷한 발언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약간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면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동훈 대표랑 윤석열 대통령 독대 이후에 그 제로콜라 관련돼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약간 그 삼국지에 나오는 순욱에게 조조가 보낸 빈찬압 같은 그러한 느낌이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마 비슷한 느낌을 우리 조지호 경찰청장도 네. 받았지 않았을까. 정말 수고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수고했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그 삼국지에도 보면은 도시락을 보내주거든요. 근데 네. 도시락을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 떠나라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조지호 경찰청장 입장에서는 본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아까 뭐 지시만 따른 것 가지고는 왜냐하면 위법한 지시에 대해서는 따를 의무가 없거든요, 법적으로. 네.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변호인이 얘기하는 걸 봐도 적극적으로 사보타주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 말을 안 따르고 오히려 그 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에서 무죄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것도 계속해서 그 스탠스가 유지가 된다면 이 진술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나는 지시에만 따랐어요 라고 하면 무죄가 성립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 말이 안 되는 위법한 상황에 대한 지시면 내가 이거를 받지 않을, 수리하지 않을 그런 의무가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지금 사보타주 했다라고도 변호인도 얘기하지 않았느냐 때문에 뼈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던 이런 부분까지도 적극 어필을 할 걸로 예상이 된다라는 건데 저희 지금 유튜브로 지금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조조 청장 증언할 때 이거 가림막 같은 건 필요 없을까요? 라는 질문이 지금 들어왔거든요. 장 변호사님. 그렇죠. 애초에 그래서 사실상 이 탄핵 심판 절차에서 국회 측에서 계속 그 얘기 했었거든요. 증인신문 할 때 적어도 대통령을 퇴정 조치해주던가 아니면 가림막이라도 좀 설치해달라 이런 얘기 계속 했었습니다. 우리가 형사재판에서도 일반적인 경우에도요. 증인이 증언대에 나와서 뭐 피고인의 얼굴을 본다거나 이럴 때 좀 심리적인 압박이 생길 것 같으면 피고인을 뭐 퇴정 조치한다든지 가림막 설치해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면전에 두고 당시의 군 사령관들이나 지휘관들이 직접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압박이 될 거라고 뭐 대부분 예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측에서도 가림막 설치라도 해달라고 했던 것인데 그게 이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그동안의 증인신문에도 증인들에게 심리적으로 조금은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또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오늘 조지호 청장에 대해서도 가림막 설치는 아마 없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뭐 조지호 청장으로서는 뭐 대통령 면전이라고 할지라도 본인이 그날 겪었던 내용들을 그대로 증언을 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인 것이고 특히나 저 얘기 수고했다 덕분에 빨리 끝났다 이걸 뼈 있는 말로 들었다는 건 결국 질책성으로 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조지호 청장이 사실상 그날 명령에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고 방해를 했기 때문에 계엄이 빨리 끝났다라는 이 얘기는 조지호 청장에게는 법적으로도 상당한 방어가 되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오늘 다른 증언은 몰라도 저 얘기 자기가 질책성으로 뼈 있는 말로 들었다는 얘기는 강력하게 증언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네, 지금 두 분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조지호 청장은 본인의 형사재판을 위해서라도 오늘 윤 대통령 쪽의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국회 쪽의 얘기도 힘을 실어주는 이런 내용의 증언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되면 조 청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윤 대통령 쪽에서는 이 사실상 좀 당황스러운 결과가 빚어질 수도 있는데 실제 그럴지 안 그럴지는 오늘 저녁 7시에 지금 이 조 청장 증인으로 나온다고 하죠.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마지막 신문, 이 신문을 앞두고 어제 윤 대통령 측 기자간담회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헌재 결정에 승복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대리인단의 집단 사태를 포함한 재판 절차 내에서의 중대 결심이었고 그와 관련해서 한간에서 또 그리고 야당 일각에서 거론했던 대통령의 하야, 조기 하야와 같은 주장은 지금 대통령이나 대통령 대리인단 입장에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 어쨌든 최후의 상황까지도 어쨌든 대통령의 이 탄핵 심판 절차가 갖는 중요성과 또 우리가 적법성 준수 측면에서 저희들은 여전히 그 점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 승복을 안 하거나 못하는 경우는 생각할 수가 없죠. 네. 석동현 변호사 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헌재 결정에 승복할 거다. 조기 하야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
근데 사실 이 부분을 기자가 굳이 승복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본 이유가 그런 거죠. 그동안 윤 대통령 쪽에서 계속해서 이 헌재 진행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좀 공정하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이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해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결과가 나오면 승복하는 겁니까? 라고 물었는데, 지금 이걸 굳이 기자가 물어본 이유가 박 변호사님, 사실 이게 지금 현재 광장을 보면 어느 쪽도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승복 안 하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가 드는 정도의 상당히 좀 심각한 양극화가 지금 빚어지고 있기 때문에 물어본 건데, 당사자들은 일단 승복한다고 하는데 이게 광장 민심에도 투영이 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의문이 들긴 들어요. 그런데 이거는 승복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네. 뭐 법치주의 국가가 유지되려고 생각을 한다면 광장의 민심이 법원의 판단을 뒤엎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법치주의를 포기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승복을 하는 것은 맞는데, 헌법재판소도 사실 절차적인 면에 있어서는 정말 할 말이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형사사건과 헌법재판을 굳이 같은 날 이렇게 배치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구속취소라는 굉장히 중요한 판단이 지금 그것을 또 출석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날 같은 날 또 증인신문, 거의 마지막 증인신문이 될 것 같은데, 네. 증인신문을 이렇게 배치하는 거라던가, 그리고 조대현 변호사죠. 조대현 변호사님이 이제 전 헌재 재판관이신데, 이분이 이제 퇴장했던 것과 관련돼서도 그거는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 이론을, 그 민사 이론인데 그거를 형사소송법이 적용되는 헌법재판에다가 가져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이렇게 퇴장을 하고 한 것인데, 그런 부분들은 법조계 안에서도 이거는 너무 헌재가 지금 무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별개로, 그래도 대통령 측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최종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하겠다고 얘기한 거는 법치주의를 지키는 마지노선을 그래도 대통령 측에서 그것을 지켜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이런 점을 좀 고려해서 헌법재판소도 남은 절차라도 조금은 좀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헌재의 어떤 재판 진행 과정에 대해선 분명히 이의가 있고 불만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법치주의의 마지노선 아니겠느냐, 그 부분에서 승복하겠다라고 말씀을, 이게 그게 맞다라고도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장의 민심도 같이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